깊이로 눌러줍니다.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과 저의 손꿈치, 그다음에 팔꿈치, 어깨가 수직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요. 가슴 압박을 할 때 이 팔꿈치가 굽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잡고 이후 인공호흡과 병행하면 더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가슴 압박만 계속 실시해도 충분합니다. 심장 정지가 되면 몸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평상시 같은 산소 농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산소 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소 공급하는 것보다는 가슴 압박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자동 제세동기라고 불리는 전기 충격기가 주변에 있다면 패드를 양쪽 가슴에 엇갈리게 붙이고 기계에서 나오는 지시에 따라 전기 충격을 실시합니다. 주황색 충격 버튼을 지금 제세동 이후 실시되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구급대원이 도착해 환자를 인계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슴의 가운데라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거기 하얀 옷 입으신 분 119 연락하고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하나, 둘, 셋, 28, 29, 30. 둘, 셋, 넷, 29, 30.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자, 모두 떨어지세요.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자, 제세동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지금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심정지 환자의 절반가량은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 사람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 비율은 1.4%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30에서 60%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4%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선진국의 생존율인 한 7 내지 8%에 비하면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빈도가 아직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대형 마트. 이곳에서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는 32살 박기갑 씨. 박 씨는 지난해 4월 심장마비로 쓰러진 동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평소 익혀둔 심폐소생술 덕분이었습니다. 쓰러지고 얼마 안 있다가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예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았었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 상태여서 그래도 뭐 일단은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박 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직원은 현재 퇴직했지만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하트 세이버, 즉 심장을 구한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최근에는 박 씨처럼 심폐소생술을 익히려는 일반인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신대방동에 위치한
보람의 안전체험관, 자,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잠시 보시고 바로 실수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한창입니다. 그 이유는 인공호흡 하느라고 지체형을 가슴 압박과 기도 확보, 인공호흡으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비를 여러분이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하셔도요. 최소한의 그 산소가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산소로도 최소한 5분을 견딜 수 있대요. 그래서 괴사를 이완시키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교육인 만큼 수강자들도 진지하게 임합니다. 교육을 받아 보니까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응급 상황에서 저희 주변 동료뿐만 아니라 저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저 자신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5월 문을 열었지만 벌써 11,000여 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한 8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 여러분이 시민들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4분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정말 4분 안에 가슴 압박이 시행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연간 2만여 명.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최초 4분 이내 가슴 압박만 제대로 실시해도 해마다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객들로 붐비는 여름 극장가. 중국 무술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언제나 인기입니다. 하지만 영화 포스터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상 잘못된 표기 투성입니다. 류웨이장, 전쯔단, 리샤오룽, 리련제, 그리고 쿵후가 맞는 표기입니다. 외래어를 현지 발음에 가깝게 표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관객들은 이런 표기법을 알고 있을까? 표기법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 몰랐는데. 그냥 우리나라 이름처럼 딱 짧게 쓰면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소룡이면 그냥 이소룡 그렇게 적는 우리말 표기법 아닌가요? 우리식 한자음이 아닌 중국 현지 발음을 따르는 표기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알고 있어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성룡이나 이소룡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은 거거든요. 지난 1986년 정부가 영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고시했습니다. 25년 동안 정부와 언론, 학계에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독 중국어 표기만큼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 중 중국어 표기 원칙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성수기를 맞은 공항 출국장에 여행객들이 몰렸습니다. 중국 지명의 경우 한자음과 현지음 표기를 뒤섞어 사용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난징 쪽 많이 가고요. 상해, 그다음 북경. 하얼빈, 그 북경, 상하이. 그 정도요? 공항 전광판조차 표기법에 틀린 것이 눈에 띕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사람은 베이징과 북경, 난징과 남경 이렇게 두 가지 표기를 둘 다 알고 있어야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많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기도 한데 하나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행사들은 아예 중국 지명을 이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북경, 베이징을 갈 수 있는 상품들은 북경이랑 장가를 같이 가는 걸 원하시는 거세요? 손님마다 알고 있는 표기가 제각각이고
생소한 지명일수록 익숙한